운용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빠지면 그것만큼 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올해 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올해 시장 좋고요. 거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제가 투자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1등을 겨루는 업종은 무조건 피한다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그때도 유가가 110불 넘다 보니까 그때도 대체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뭐 최고의 주식 아니었습니까? 성장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OCI가 동양제철화학인데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OCI가 캐파 확장 1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번에 캐파 확장을 하면 2년 뒤에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1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정작 이제 2년, 3년이 지나니까 수요는 되게 좋았어요. 30%씩 태양광 시장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엄청난 태양광 업체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완전히 레드오션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동양제철화학이 마이너스 90%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LCD 그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일단 겨루는 업종은 저는 무조건 피합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래도 2차 전지 대형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의 성장성이 얼마인데 앞으로 계속 30%인데 이 얘기를 보면요. 그 2007년도에 태양광 시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씩 성장했습니다. 했는데 주가는 90% 빠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경쟁 업체들이 진입했고 그 모습을 저는 뭘로 비유를 하냐면요. 6.25 전쟁 때 그 압록강에서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뭐 빨갛지는 않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이제 중공군들이 들어오면서 후퇴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업체는 좀 조심해서 보자. 그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D램의 경쟁력은 어떤가? 중국이 다시 최근에 뭐 반도체 굴기는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최소한 15조씩 때려 부어야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쉽게 못 따라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반도체의 이 다음 사이클은 곧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저는 안전하다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중간에 치킨 게임도 있고 별일 다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요. 3년마다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3년마다? 예.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뭐 한 3년 기다리면 9만 원은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6만 원에서 9만 원 가면 33%잖아요. 5만 8천 원에서 9만 가도 거의 40% 수익 납니다. 그래서 40%인데 정기적금 4.5%짜리 저는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마지막 하나가 배터리 삼성전자 또 하나가 뭐였죠? 배터리 삼성전자 반도체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주식 이렇게 세 개 물어봐가지고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로만 국한을 해서 보면 하이닉스가 또 지금 PBR 0.8이 살짝 깨졌어요. 하이닉스는 0.9만 깨면 들어가면 먹는다라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선 연구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전략을 그동안에 썼었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많고 중국의 공장 어쩌니 저쩌니 많은데 반드시 그 다음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서 큰 모멘텀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반도체의 신제품 DDR5라는 거 있잖아요. DDR5라는 게 DDR4가 이 시장에 들어왔던 게 2013년, 14년이에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인데 지금 이제 DDR5라는 새로운 신모델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침투가 되면서 단가를 높여주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반도체도 지금 이 가격에서는 저희 용어로는 컨빅션 바이라고 하는데 확신을 갖고 사셔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희는 지금 이 가격이면 컨빅션 바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있죠, 교수님? 있습니다. 비싸게 샀죠. 어느 정도여서?
뭐 9만 원대도 사고 7만 3천에 사고 또 6만 3천에도 사고. 평단 한 뭐 네. 한 8만 원대 금방. 예. 근데 요새 자주 사고 팔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께서 물타기 뭐 한다고. 근데 저 물타기는 떨어질 때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물타기는 물론 그 저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점 치고 조금 올라갈 때 네, 그때 물타기가 제대로 된 물타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가까워졌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우리가 증시 얘기만 했습니다만 돈 있는 분들한테 꼭 주식 말고도 이렇게 금년에는 여기도 한번 관심 가져보라 하실 만한 데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그동안 채권 좀 뭐 몇 개월 전부터 사시라고 제가 아는 부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올 1분기부터는 주식이다. 1분기부터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려면은 예, 금도 좀 사시는 게 괜찮다. 달러 가치가 금. 떨어지니까. 근데 금은 이제 알을 낳지 않은 암탉, 이자도 배당도 없으니까 사시더라도 한 10% 투자 자산에 뭐 15% 많이는 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여쭤봐야겠네. 이떠한 지나가리님 로봇 하셨는데 박 대표님 네. 이 로봇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신성장 산업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이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늦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 4분기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나는 걸 보고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그해 한 해에 8배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저희도 뭐 감속기 하는 회사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망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 기업이 흑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잘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금년에도 뭐 계속 그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거 테마주 막 돌아가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테마가 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올해 어떤 주식이 될지 뭐 그런 거는 예측을 하기 힘든데요. 예측을 시장에서 항상 그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네, 그 힌트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52주 신고가라는 형태로 힌트를 줍니다. 52주 신고가. 네. 그 최근에 지수는 3,300에서 지금 2,200까지 왔지만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뭔가를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벌써 일찌감치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실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게 테마는요. 저는 무조건 테마는 1년 뒤에 실적으로 연결 안 되는 테마는 안 삽니다.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자, 리오프닝이, 그동안에 리오프닝이 약간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리오프닝 되나 했더니 맞아요. 2차, 3차 오미크론 같은 거 나왔죠. 리오프닝이 되나 했더니 중국이 또 방역을 강하게 해버렸었죠. 그러면서 리오프닝이 계속 이제 머리 들다가 자빠지고 머리 들다가 자빠지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리오프닝 좀 된다 했더니 아니 유가가 확 올라가 버리고, 그죠? 예.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 버리고, 최고 악재잖아요. 유가, 금리.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 2번이나 우리를 속였지만 올해는 정말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